한 달에 15건? 그럼 일요일, 토요일 빼면은 거의 하루에 한 건씩 수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160건? 160건입니다. 와, 이거는 거의 지금 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보통 변호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매출이 그 1년 동안 하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다가오는 5월에 낼 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저는 보면서 미국에 대한 과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논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정치를 하고 과거 본인은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는데 왜 또 아들은 뭐 미국에 보냈냐 뭐 이런 정서적인 거죠. 근데 지금 이 박은정 검사, 이 김준영 후보 이 두 분이 다 같이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내로남불인 겁니다. 다시는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특권과 반칙의 상징인 조국 대표는 과연 개혁을 외칠 자격이 있습니까? 온갖 특권과 반칙을 이용해 대한민국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동료 시민들의 가슴에 피눈물 나게 한 장 본인이 너무나 뻔뻔하게 국민 앞에 개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박은정 비례대표 후보 1번입니다. 1번. 지금대로의 지지율이라면 당연히 당선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자, 검찰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만뒀죠. 그리고 지금 비례대표가 된 건데 남편 역시 검찰 출신이었어요. 검사장 출신이라 그러죠. 그리고 한 1년 정도 전에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재산이 41억 원이 늘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이 박은정 후보 부부가 검찰 재직 시에는 재산이 한 8억 원 정도만 신고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신고한 거 보니까 40억이 훌쩍 넘어서 늘어난 게 한 40억 이상이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 개업을 했다 그래요. 변호사가 된 거죠. 자, 이걸 가지고요. 이거 정관예우 받은 거 아닙니까? 수십억인데요. 지금 늘어난 현금 자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등에서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면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내용을 좀 알렸다는 거죠. 이게 지금 논란처럼 비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개혁을 외친 조국혁신당의 후보로서의 맞는 상황인 거냐라는 거죠, 지금요. 다음 하나 더 보죠. 또 다른 후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김준영 후보는 6번이에요. 외교 분야의 전문가로 꼽혔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한미 동맹 이런 걸 강하게 비판하고 문제점 제기를 하신 분인데 아들의 이중 국적이 논란인 겁니다. 미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 2015년 3월 30일 국적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 장남 얘기인데. 근데요, 후보가 된 뒤에 아들 미국 국적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입대할 예정. 이렇게 밝힌 겁니다. 요런 얘기가 나왔어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반응이 좀 있거든요. 손혜원 소나무당 선대위원장이 특히 김준영 후보 아들 관련돼서 반응을 좀 보였는데 미국 국적이 범죄 행위도 아닌데 황급히 한국 국적, 병역 의무 운운하는 모습에 우리나라 20대 남자들은 더 큰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요?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 이 두 후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그 두 후보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아마 당원과 선거인단들 투표로 확정이 되는데 그때는 아마 몰랐었겠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김준영 비례대표 후보 같은 경우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일정하게 좀 이해되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고 최종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군대에 입대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그것을 얼마나 지키냐의 문제입니다만 박은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속보로 박은정 후보의 반응이 나오는데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 퇴직금 등 전액 수령한 금액인데 액수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40억이라는 돈의 재산이 증식됐다고 얘기하면 또 설명이 나오는데 임대차 보증금, 선산, 배우자 변호사 매출 등 배우자 변호사 매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런 설명으로는 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월 평균 15건, 합계 약 160건을 수임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속보가 계속 나오는데요. 아, 그리고 매출의 최대 49.5% 5월에 세금으로 납부할 것. 아직까지 납부 안 했다. 자, 요거까지 포함해서. 해명이 좀 나왔어요. 세금을 내고 나면 이제 20억 정도 된다는 얘기일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20억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매출이 41억 정도 올랐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렇다면 이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정관예우란 덕을 본 거 아니겠어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약간의 정관예우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받고 있는 있겠죠. 거죠. 저는 근데 그것이 본인이 소명이 가능하다면 소명을 해서 소위 국민들 여론이 이해하면 되는 건데 소명이 안 된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의 해명 자체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요. 남편이 어떻게 수익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파악한 결과를 가지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을 하셔야지 당장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고 비판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예를 들면 이른 해명을 해서 그 해명이 만약에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건 박은정 후보 개인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에도 그런 데미지를 입힐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남편과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국민에게 소상하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요. 요거는요. 일단 요거는 최인현 변호사가 이제 법조 계시니까 요거 박은정 후보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와, 정말 대단합니다. 권력과 돈을 한꺼번에 그냥 싹쓸이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조국은 무슨 당입니까? 검찰개혁당이라고 했는데 잘 보면 1등부터 10등 10위까지 그 중에 보면 1번이 검사, 2번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4번이 황운하 전 경찰청장 대전, 그리고 또 8번입니까?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10번이 차기군 검사장. 이게 보면은 법조인 출신이 많고 법조인뿐만 아니라 다 검사예요. 그렇기 법무장관, 때문에 조핵관 검사 공천을 해놨는 거예요. 그래놨는데 사실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유니스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아니고 본인 아버지의 토지 투자 의혹이 생기니까 사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버지도 아니고 본인 남편이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정관예우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자, 한번 봅시다. 한 달에 15건? 그럼 일요일, 토요일 빼면은 거의 하루에 한 건씩 수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160건? 160건입니다. 와, 이거는 거의 지금 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보통 변호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매출이 그 1년 동안 하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다가오는 5월에 낼 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저는 보면서 그래서 그렇습니까?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이런 매출 신고했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징계 청구를 하겠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박은정 검사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탈세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월에 납세한다는 건 뭡니까? 5월에 뭐 신고하는 기간인가요? 아니죠. 어떻게 지금 와가지고 5월 달에 신고합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동안에 있었던 세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박은정 후보가 본인의 후보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찬 대변인께서는요, 김준영 후보 아들 이중 국적인데,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버리고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병역을 하겠다. 이제 후보가 된 이후의 결정사항이라 그래요. 이게 글쎄요. 이걸 아까 손혜원 전 의원의 어떤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됐고 범죄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뭡니까 지금 특히 20대 남성분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김준영 후보가 정치를 안 하고 과거에 미국 한미동맹 가스라이팅 발언이나 이런 미국에 대한 과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논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정치를 하고 과거 본인은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한미동맹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는데 왜 또 아들은 미국에 보냈냐 이런 정서적인 거죠. 근데 지금 이 박은정 검사, 이 김준영 후보 이 두 분이 다 같이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내로남불인 겁니다. 제일 싫어하는 내로남불인 거죠. 아니 본인들의 과거의 말과 행동이 왜 다른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진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후보가 되니까 또 이제 포기하고 와서 입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과거에 병역의 의무나 이런 거를 꾸준히 해왔어야 되는 거죠. 김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공직에도 몸을 담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대중에서는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재미교포 배우자를 만나서 국제 결혼이니까 이중 국적이 됐는데 중간에 미국 국적을 선택을 한 거네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후보가 되는 순간 그러면은 한국 국적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이제 병역 문제가 남성은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병역도 하겠다 이렇게 나가서 이게 무슨 사항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